네, 안녕하세요. 네, 사마사운드의 정 과장. 조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바디오 카메라, 이 바디오 카메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올린 이후에 질의사항들 많이 주셨거든요.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과 같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함축적인 기능들은 너무 설명한 것 같아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댓글에서 봤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해상도가 어디까지 되느냐였어요. 그렇죠. 해상도 중요한 문제죠. 카메라의 스펙이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스펙이죠. 바디오 카메라는 라인업이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1080p 모델이 나오는 엘리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4K 해상도를 가진 UHD 모델, 이 두 가지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4K 모델이 따로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4K 하지만은 이 4K라는 것도 스펙이 다 다양하거든요. 뭐 프레임 수, 뭐 컬러, 다양한 종류에 대한 스펙 사항이 있는데 UHD 모델은 4K에 30Hz까지 나오는 제품입니다. 4K에 30 네, 맞습니다. 프레임까지 나오는 네. 제품이 UHD 모델이다. 네, 그리고 이제 컬러 비트는 10비트. 10비트의 컬러 비트 해상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크로마 서브 새플링은 422까지 나오는 모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높은 스펙 사항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텐데 사실상 그걸 전송할 수 있는 영상 케이블이 지원하기가 어렵죠. 보통 이제 이 정도 스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제공드리는 HDMI 케이블이나 혹은 랜 케이블로 영상 동송이 가능한 스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또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는 어떤 것들로 컨트롤이 되고 뭐 어떤 조작들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모델이 바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카메라 전용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죠? 네, 모델 딱 봐도 컨트롤이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오 카메라 컨트롤은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여기 보고 계시는 PCC 매트릭스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매트릭스를 해주는 장비에 연결되어서 카메라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스위칭해주고 이런 기능을 해주는 컨트롤 장비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PCC 프리미어라는 제품이 또 별개로 있는데 PCC 프리미어라는 제품. 이 제품은 외부 제어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232 제어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사 제품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포트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CP 연결, 렌제어라고 하죠.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오 카메라 연결할 경우는 최대 80개의 카메라까지 등록을 해서 원하는 데 선택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개까지도 가능한. 네, 그래서 영상 스위치가 필요하다면 이 모델 세트로, 그리고 이제 카메라만 제공한다면 PCC 프리미어로. 그러면은 PCC 매트릭스 믹스 컨트롤러는 스위칭까지도 가능한 컨트롤러이고 PCC 프리미어 컨트롤러는 단순히 조작만 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좋은데요. 그래서 교회 같은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는 PCC 프리미어를 좀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여드려야죠. 보시면은 여기 조이스틱이 있고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 여기 액정이 있어요. 네네. 이제 당연히 조이스틱은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이면 움직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펜티트 속도를 바로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속도 같은 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네, 당연히 줌, 인, 아웃도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고 빠른 거였고 조정하게 되면은 최고 느리도 설정할 수 있는데 바디오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펜티트 단계, 속도에 대한 단계가 정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이거를 눈치채지 않게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면 엄청 확 움직이고 싶다. 그렇죠. 약간 틀린 것 같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이제 부드러운 펜티트 움직임과 속도 제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러 자체에서 장비 연결해서 밝기 조절 같은 것도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밝게. 이 카메라의 어둡게. 기능을 세부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네요. 네, 개인값이랑 아이리스값 모두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이리스값 줄이면 당연히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개인값이 다르게.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위한 수동으로 해서 색깔을 이제 조정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색깔이 빠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 값을 올려서 좀 더 이제
포커스 했을 때에 대해서 선명한 걸 조정할 수 있거나 혹은 감마값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색깔을 조정하거나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을 보통은 컴퓨터로 이용해서 카메라에 접속해서 하던가 리모컨으로 그렇죠. 접속을 해서 거기서 세부 설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디오의 카메라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면은 제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 네. 아까 전에 말했던 색상이나 개인값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프리셋 개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저장을 따로 해놓을 수 있다. 네.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와 네, 뭐 화면에 대한 어떤 색상 값들이라든지 맞습니다. 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저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빼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거 선택을 않고, 해서? 네, 네.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위치까지 가가지고 그냥 내가 카메라 움직이고 싶다. 굳이 색깔 같은 거를 그때 맞춰서 바꾸게 되면은 색깔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게 저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펜티트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프리셋에서도 이 속도를 개별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제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UI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질의사항들, 해상도나 혹은 제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기능까지 있는지 이런 거를 쫙 한 번 더 설명드릴까 해요. 처음에 설명드릴 건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죠. 이제 카메라의 외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앞면에 바디오 로고가 있고 저기 LED가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게 되면 어떤 카메라를 컨트롤로 제어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여기 LED가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이 카메라가 들어왔다라는 네.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카메라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하게 네. 스무스하게 움직이네요. 요거는 이제 BLDC, 브레스 리스 DC 모터라 해가지고 이제 조용함과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움직임을 동시에 잡은 그런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볼게요. 뒷면에 보시면은 RS232 포트, 그리고 이쪽에 보면 HDMI 포트, 그리고 SDI 포트, 그리고 딥 스위치, 그리고 여기 있는 램 포트와 PoE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기능이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RS232 포트는 이제 외부 서드 파티 제어를 할 때 RS232 연결을 하기 위한 포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은 보통 RS232 하면 3핀만 쓰는데 여기에 램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요거 특징이 그 바디오 제품들이랑 연동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RS232 포트가 램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케이블로 그냥 꽂기만 하면은 굳이 별도의 그 D서브 9핀 케이블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어 가능하다는 점. 일반적으로 네. 시중에서 파는 랜 케이블을 써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보샷 엘리트 모델 중에서 SDI 모델이에요. SDI. 예, SDI 많이 쓰는 게 포트죠. 그래서 SDI 포트가 출력이 있고 영상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HDMI 포트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동시 나옵니다. 이게 네. HDMI와 SDI를 둘 다 꽂아 둘 다 동시에 출력이 된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영상을 이제 하나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딥 스위치가 있고 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면에 보시면은 딥 스위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쪽에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 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 팩토리 리셋을 할 때 아예 바꿔버리는 그 기능을 지원하는 딥 스위치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램 포트가 이제 PoE 포트죠. 파워를 PoE로 받고 있어요. 제어도 PoE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전원 어댑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PoE, 랜 케이블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PoE 스위치나 PoE 아답터나 따로 사야 됩니까? 카메라 사게 되면 기본 포함으로 저희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포트로 모든 것을 좀 이제 제어를 가능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기능이 좀 강화되어 있는 카메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설계 드렸던 HDBaseT 기능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램포트로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IP 스트리밍 기능 같은 것들을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SDI 모델이었는데 당연히 SDI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업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DMI 모델, HDMI 모델은 뭐 SDI 포트가 없습니다. SDI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네. 그냥 뭐 없는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줌이나 그런 화상회의에 좀 특화되어 있다 생각하는 게 이런 급의 펜티드 카메라인데 불구하고 USB 출력 전용 모델이 있어요. USB 3.0 포트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고품질의 카메라 영상 퀄리티를 원하는 회의실이라고 할 때 요거 하나만 놓고서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램 포트를 통해서 파워와 오디오와 비디오와 제어와 USB 신호까지 모든 걸 다 보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맞아요.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해요. 웬만한 모든 설정은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컴퓨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접속은 어떻게 하느냐, 뭔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네.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IP를 찾아서 접속을 합니다. 네. 169.254.1.11로 접속하게 되는데 윈율에 나와 있는 바디오의 기본적인 I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네, 스위치 HTTP 연결하게 돼서 접속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접속하게 됩니다. 네. 유저네임의 디폴트는 어드민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드민. 관리 계정의 네. 디폴트 값이 어드민이다. 네. 그리고 패스워드는 처음 접속하실 때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장비에 설정이 되게 되고 그거로 로그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디오에 대한 장비들 모델명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라인이 왼쪽에 쫙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뮤트 기능. 뮤트 기능은 간단하게 카메라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스탠바이를 하게 되면 카메라 파워로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계정 로그인한 것이 로그아웃. 지금 이 화살표들이 보이는 거는 얘를 움직이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죠. 직관적이죠.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 위, 아래, 좌우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대각선도 있네요.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움직이면 대각선 움직이면 대각선 움직이죠. 대각선 움직이면 대각선 움직입니다. 좌우 당연히 다 움직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홈을 버튼 누르면 이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운데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당연히 줌 인아웃도 설정하게 되면 가깝게 멀게 설정이 가능해요. 현재는 오토인데 수동으로만 설정하셔서 이제 좀 고급 카메라 사용하실 때 뒤쪽을 더 뿌옇게 하고 이제 가운데 초점 둔다든지 이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심도를 수동으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고요. 플러스 하는 걸로 좀 뿌옇게 되고 마이너스 하는 걸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수동으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세팅. 펠티트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버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면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제 뒷면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스틱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카메라 입장에서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를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전을 시켜주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펜티트 속도 그리고 줌 속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수동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느리게 되면은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움직일까 말까 아마 자세히 봐야 보이실 거예요. 네, 보시면 1단계부터 24단계까지.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프리셋 부분이에요. 프리셋 부분은 이제 스토어 누르게 되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토어 누르고서 1번을 선택해서 저장한다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기능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걸 활성화해서 펜티트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따라가는 속도를 제가 조정해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따라갈 때는 제가 지정한 속도로 저장해서 따라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프리셋 1번, 2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프리셋 라벨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발언자의 어떤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그분을 따라가게끔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또 세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설정한 이 내용들은 만약에 제가 컨트롤러 쓴다. 그럼 컨트롤러 당연히 이 16개의 프리셋을 따라갈 수 있는 화면이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정한 라벨을 그대로 보게 돼요. 컨트롤러 자체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 접속해서만 웹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지정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 세팅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컬러 세팅에 대해서 오토 아이리스 그리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개인값과 아이리스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테일이나 그리고 크로마 그리고 이제 감마 값들 다 설정할 수 있게 있는데
컨트롤에 있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카메라 이런 기능이 있고 컨트롤러에서 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다 불러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선택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스트리밍 기능이 있어요. RTSP 그리고 RTNP 기능 모두 다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포트랑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UI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름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UR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네. 유튜브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넣게 되는 스트리밍 키라고 보면 되는 요거는 거죠? RTSP 같은 경우에는 본 플레이어나 혹은 이제 그런 플레이어에서 바로 영상을 네트워크 영상 받았을 때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요 부분이죠. RTMP. RTMP에서 이제 세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버를 어디에 연결해 가지고 보이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그 유튜브 스트리밍 서버에서 나오는 그 값들을 넣어가지고 바로 내보낼 수 있게 스트리밍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룸 라벨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장비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많은 다양한 공간에 카메라 다 설치하고서 그걸 중앙 집중형으로 해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거를 IP로 접속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IP가 어디인지 주기를 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라벨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인지 저희가 바로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상에서 이름표를 붙이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버에서 이거를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할 건지에 대한 것과 뭐 텔넷 서버, 뭐 웹 제어, TCP 제어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카메라가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카메라 검색할 수 있게 허용할 건지 이제는 보안적인 기능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원하시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그때 변경을 하고 뭐 어드민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유저 계정을 하게 되면 이 스트리밍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세부 설정을 만들지 못하고 단순히 카메라의 펜텐트 기능만 조정할 수 있게 로그인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주고받다 보니 이 보안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 현재 이 카메라가 이제 있었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로그 값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하면은 와서 바로 확인해 보면은 무슨 문제가 이슈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네. 봐도 모르겠지만 관련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해 펌웨어 버전 같은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바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제품을 검색하시면은 펌웨어에 대한 그 리소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받아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딥스위치 설정 확인할 수 있죠. 코덱 컨트롤 모드 할 거냐 혹은 스탠다드 컨트롤 모드일 거냐, 이거를 코덱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쪽 제어 프로토콜 따라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어떤 하드웨어 코덱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 값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IR 걔가 보통 리모컨으로 제어한다고 했을 때 여러 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하나 움직이는 다 같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IR 그 1번, 2번, 3번 구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스위치가 있는 거고요. 한 장소에 여러 대가 있을 때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플립 기능 뒤 거꾸로 달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플립해야죠. 예, 그거 반전. 네, 이거를 한번 켜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립됩니다. 네, 이런 기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2 제어를 할 때 이제 보드 레이트 9,600을 할 건지 38,400을 할 건지 요거에 대한 보드 레이트 설정을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상 출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색감을 RGB 타입을 할 건지 뭐 LCD, CR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하드웨어 쪽에서 봤었던 그 뒷면에 있는 딥스위치 네. 현재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0번이 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 컨트롤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네릭에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해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1번 뭐 1080p 60Hz 해가지고 고정해가지고 아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번으로 바꾸게 되면은 배터리 리셋 해가지고 이 증가가스 완전히 없애고 다시 세팅하는 기술로 할 수 있도록. 의외로 이 공장 초기화 기능이 중요해요. 예, 현장에 설치하시는 분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완전 다시 리셋해서 다시 세팅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이 숨겨져 있거나 혹은 하기 어렵거나
이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이 2로 돌린 다음에 껐다 키게 되면 배터리 리셋 다 끝나고 다시 해상 조절서 원하는 데 맞춘 대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뾰족한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조금 일자 핀 드라이버 그걸로 해서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 온 오프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 있는 LED 상태를 끄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불빛이 거슬린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응되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사 측에 대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건 써본 적은 없습니다. 국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을 다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바디오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바디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사마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기술 문의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디오를 소개해 주신 정 과장, 저는 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